안녕하십니까, 토모룩입니다. 오늘은 저 소나타 8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2019년도 5월달 전체 자동차 판매 순위 중에 소나타 8세대가 13,000대 이상을 팔아서 전체 1위를 했더라고요. 사실 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을 보고 어느 정도 선전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그랜저의 자리까지 뺏어버릴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. 그만큼 뭐 신차 효과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힘 강력했던 것 같고요. 한번 요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전면부를 보면 헤드램프 쪽에 데이라이트, 그러니까 주간주행 등이 본인 라인까지 이렇게 본인 라인까지 타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이 차의 뭐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후면부의 램프 디자인과도 굉장히 일체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주 유니크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보닛 위쪽에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멋있게 들어가 있죠. 생김새는 그 소나타 뉴라이즈와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보통 차량 디자인을 하면 그것만 이렇게 딱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 정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뭐 경합을 거쳐서 하나의 디자인을 뽑게 되어 있는데, 뉴라이즈는 그 여러 개의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8세대 소나타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디자인을 뉴라이즈가 채택했던 것 같고요. 그러한 좀 그 디자인의 완성형이 8세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재밌는 거는 앞에서 보면은 크롬 라인, 그 범퍼에 크롬 라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웃는 것처럼, 씩 웃고 있는 것처럼 탁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재밌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측면부는 좀 패스트백 형태로 아주 멋진 라인을 가지고 있죠. 중형 세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라인을 이번 소나타 8세대가 보여주고 있고요. 후면에 보면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리드가 살짝 솟아오른 엣지 있게 딱 솟아오른 모습을 보면 이 중형차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다니, 이런 좀 감탄을 했었고요. 그 테일램프가 쭉 이어져서 그 트렁크 중간을 쭉 이어서 그 옆에 그 좌우 그 테일램프를 이어놓고 있거든요. 레드바가. 이거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딱 보면은 그 엑스맨의 사이클롭스가 떠오르거든요.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이 차의 실내 인테리어는 스텔스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. 스텔스기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실내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그랜저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 스티어링 휠은 예전에 그 K9에서 적용이 되었던 4스포크 휠, 그게 이제 여기 이 차량에도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. 소재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그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있잖아요. 그것도 그랜저 IG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그런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변속 레버는 전자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 차는 차체 사이즈가 전작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. 전장이 45mm가 길어졌고요. 그리고 휠 베이스는 35mm가 더 길어졌습니다. 나중에 나중 되면은 소나타가 리무진처럼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. 계속 차가 새로 나올수록 조금씩 그 크기를 키워나가는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차체를 키워나가고 있는데, 이 차도 역시 이제는 과거 준대형급의 이상의 그런 그 차체 사이즈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차에 탑재된 엔진은 2리터 CVVL 가솔린 엔진이 주력 엔진이고요. 그리고 2리터 LPI 엔진, 1.6리터 TGDI 엔진,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. 2리터 CVVL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나왔을 때 170마력 이상의 출력을 뽑아줬었는데, 이번 모델에서는 160마력. 과거 NF 소나타 때 트랜스폼의 그 출력이 164마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지금 그 차 나오고 한 10년? 10년 정도 지났죠? 근데도 160마력입니다. 좀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출력을 가져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그렇게 발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차라리 요즘에 LPI 엔진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. 차라리 저 같으면 LPI 엔진 살 것 같아요. 최고 출력이 146마력입니다. 그리고 최대 토크는 거의 20kgm에 달합니다. 19.5.
19.5 정도가 나오는데, 이 정도면 과거 트랜스폼 이전에 아니면은 뭐 경쟁사의 뭐 SM5나 뭐였지? 그 차 뭐죠? 말리부였나? 얘네들이 그 보여줬던 출력이 한 140마력대 중후반 정도였었거든요. 요 LPI가 그 정도의 힘을 내주니까 그 정도의 힘에 연비 효율도 당연히 더 좋을 테고, LPI 엔진이 저 같은 경우에는 CVVL보다 나은 것 같아요. 가격은 뉴라이즈에 비해서 확실히 올랐습니다. 이 현대차는 신제품 나올 때마다 가격 올리는 거 잘하죠. 이번 차도 뭐 가격을 좀 많이 올렸고요. 그리고 저 같으면 지금 차 안 살 것 같아요, 이 차. 물론 디자인은 굉장히 이쁩니다만,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 예쁜 감도 이렇게 감수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은 결국엔 차량의 기본기입니다. 기본기가 좋으면은 타고 다니면서도 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고, 그렇거든요. 저 같은 경우 만약 저라면 그냥 그랜저 하이 등급을 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 등급 위의 차니까. 한 등급 위의 차를 사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. 예전 같으면은 2리터 미만의 엔진과 2.4리터 엔진은 세제 구간이 달랐어요. 이쪽은 대형 쪽으로 들어가고 2리터 아래쪽은 중형으로 들어가고 이랬거든요. 근데 그게 2.4로 더 높아진 거 아시죠? 그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2.4리터를 사도 엔진의 절대적인 그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 세금은 더 붙겠지만, 과거처럼 구간이 달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2.4리터를 그렇게 사도 세금적인 부담은 좀 덜 할 것 같고요. 물론 뭐 보험료 같은 걸 좀 더 내야 하긴 하지만, 또 기름도 조금 더 많이 먹겠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우리 가족들이 차에 타서 느끼는 만족감은, 그러니까 중형 세단과 준대형 세단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랜저를 살 것 같아요. 아마도 소나타 가장 풀옵션으로 해서 제일 비싼 거 하면은 한 3,600만 원 나올걸요? 3,600만 원이면 저 같으면 소나타 안 살 것 같은데?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1.6 TGDI 엔진 모델이 또 따로 있는데요. 얘도 원래는 한 200마력 이상 뽑아주는 엔진이었는데, 이번 거 보니까 180마력으로 디튠을 해놨더라고요. 아마 뭐 엔진의 안정감, 뭐 아니면 승차감 이런 걸 고려한 조치인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매력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뭐 2.4리터 엔진이나 아니면 2리터 터보 엔진 이런 게 또 이렇게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, 뭐 조금 더 기다렸다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엔진의 어떤 엔진이 좀 더 다양화되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으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워가 좀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의견들을 아마 제조사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좋은 파워트레인이 다 장착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걸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좋고요. 보통 차가 나오고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안 사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제조 단계에서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결함이 사람들이 실사용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그리고 조립 품질에서 생각지도 못한 결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소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제조사에서는 차를 딱 판 다음에 모니터링을 싹 합니다. 그래서 정말 크리티컬한 결함들은 수정을 해요. 수정을 해서 뭐 6개월 후나 아니면 연식 변경된 후에 차량한테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. 그때 나온 차들은 웬만한 결함은 싹 고쳐서 나옵니다.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차들은요, 그런 게 하나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기에 접어든 차량을 사신 분들에 비해서 약간은 좀 고생을 하실 확률이 좀 있어요. 비싼 돈 주고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한 1년 뒤에 차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사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아마 소나타가 이렇게 질러놨으니까 뭐 K5나 그리고 이후에 나올 다른 브랜드의 중형 세단도 더 좋게 나오겠죠. 소나타가 이렇게 치고 나갔으니까요. 이 시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. 뭐 그 이후에 선택지가 많아진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